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수학을 함께하는 정성호입니다. 첫 수학, 이제 여러분 개정된 수학 교육 과정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한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저도 아직 이 단어가 좀 낯설어요. 예전에 수학 상하라고 있었던 파트인데요. 이제 전면적으로 교과서 자체도 개편이 됐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 교육 과정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거에 걸맞게 오랜 기간 준비했습니다.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오랜 기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 뜨겁게 사랑을 받았던 첫 수학 시리즈 있잖아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첫 수학 시리즈를 검토해 보니까 너무 좋은 강의고 너무 좋은 교재인데, 이게 완전히 새롭게 교육과정이 바뀐 거니까 제가 노력해서 한번 다 바꿔보겠다 라고 해서요, 진짜 다 바꿨습니다. 이 표지 빼고는 다 바꿨어요. 이 표지는 너무 이쁘고 처음 우리 수학하는 첫 수학이라는 타이틀에 너무 걸맞는 그런 글자체와 글씨체와 그 다음에 그림이었기 때문에 요것 딱 놔두고요, 싹 바꿨습니다.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수학 강좌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최적화된 입문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28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시기에 제일 잘 맞는 친구는 현재 이제 중3, 이제 고1로 올라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당장 내신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직접적 출제 범위가 있고 간접적 출제 범위가 있는데, 이 공통수학 1, 2는 간접 출제 범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부터 대수, 미적분 1,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이제 수능을 보셔야 되는데, 요즘 수능의 흐름이요, 이 간접적 출제 범위가 사실상 직접적 출제 범위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요. 사실 이게 직접적 출제 범위의 내용만으로는 문제를 못 푸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요 첫 수학, 공통수학 1, 2를 시작하면서 당장 준비해야 되는 내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2028학년도 수능을 위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토는 고등수학의 기초를 완벽하게 내신과 수능을 모두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교재를 준비했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요, 첫 번째로 자세하고 꼼꼼한 설명과 예시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라도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워요. 근데 수학은 그게 더 세요. 그러니까 수학은 허들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공부하자. 들어올 수 있니 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니를 검증합니다, 수학은. 그래서 항상 용어를 만들고 기호를 만들고 식을 만들고 정의를 하며 개념들이 나오고 공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면 많은 의문들이 막 듭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난 이게 더 나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약속을 했지? 이 정의는 뭐지? 이 공식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지? 라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제대로 수능 수학을 또는 내신을 공부하기 위한 개정교육 과정을 처음 준비할 때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세할 수 없다. 진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줄게요. 근데 그것도 효율적으로 여러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아주 길어지거나 내용이 여러분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내용도 제가 다 잘 정리해서 다 이쁘게 요리해서 여러분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다 떠먹여 드릴게요. 또 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시를 많이 들어주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훨씬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자 이거야 알겠지가 아니라 이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예시 어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예시를 들어야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를 제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예시만으로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거면 충분한데 어떤 학생한테는 충분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근데 조금만 더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풍부하게 들겠습니다. 근데 그 예시가 그냥 단순하게 제가 칠판에 막 적는 게 아니라 그 풍부한 예시까지도 교재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고 꼼꼼하고 쉽고 여러분들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 제 강의의 특징이잖아요. 제 강의에서 제일 좋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선생님 너무 자세해요, 너무 친절해요,
선생님 너무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는 것들은 뭐 저의 강의의 시그니처인데요. 그걸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시를 좀 들겠습니다. 이 예시를 많이 들게 되면 개념이 더 여러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시를 통해서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난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강의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저를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실물로 한번 볼까요? 교재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이제 교재 구매했으면 자기 교재를 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중간 정도에 나와 있는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앞부분 1단원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이렇게 교과서로 좀 써놨습니다. 이걸 이렇게 싹 설명해요. 그럼 다 한 거잖아요, 사실.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재는 박스로 한 번 더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6줄로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2줄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과정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쭉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재구성해서 아, 맞아, 내가 배운 내용이 결국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좋은데 그것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 정리한 다음에 그래서 너희들이 배운 게 뭐지?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어디까지지? 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노티스라고 있는데요. 이 노티스는 그래서 이렇게 배웠는데 너 이거 가지고 어떤 것들을 더 알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니?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 이 내용을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 즉 어떤 개념이 확장되고 어떤 문제풀이에 적용될 수 있는 또 새로운 개념, 실전 개념. 뭐 완전히 들어본 건 아니죠.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근데 새롭게 느껴질 정도로 더 효율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노티스 통해서 다 일일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바로 예시를 들어요. 예시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된다라고 바로 문제도 풀어 드릴 거고 해설도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후에 다양한 예시를 들어 드릴 거고 압축 정리 한번 할 겁니다. 박스 정리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첨언을 할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배운 걸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이것도 있지 않니? 이것을 직접적으로 예시 들으면서 한번 풀어볼까? 제가 다 풀어드릴 거예요.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제가 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하게 되면 하나의 내용을 지금 한 3번 정도는 더 정리한 거거든요. 하나의 내용을 4번 정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 회독의 중요성 한번 느껴봤죠? 여러분들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번 보면 안 돼. 동일한 내용을 4-5번 돌려봐야 돼. 근데 그거 참 한 번 한 거 2번, 3번 하기 싫다, 그죠? 그걸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나의 내용을 4-5번 연습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효과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그렇죠? 어떤 개념을 배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불행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수학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도 맞지만 결국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험을 잘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가셔야 되잖아요. 너무 속물입니까, 제가? 아니,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나 수학 잘하고 나 내용 다 아는데 그래도 아직 문제 풀이는 좀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항들을 수록해 놨습니다. 근데 이 문항이 단순하게 개념 끝나고 자 이제 연습 문제 풀자, 실전 문제 풀자, 심화 문제 풀자, 문제 드르륵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문제가 박혀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7점 문제도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통수학 1과 2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1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교 시험으로 볼 내용이에요. 따라서 내신형 문제들도 충분히 많이 풀어야 돼요. 두 번째, 수능도 보셔야 되잖아요. 직접적 출제 범위가 아닌 공통수학 1, 2는 간접 출제 범위라고 해서 직접적 출제 범위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요. 요즘에 바뀐 수능은 간접적 출제 범위가 메인이 되는, 주가 되는, 그걸 모르면 못 푸는 문항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신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수능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내신부터 수능까지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내신형 문항, 내신과 수능의 통합 문항, 수능 문항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교재 볼 필요 없이 이 교재에 있는 문항만 제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해결하겠다라는 마음가짐만 먹으면 모든 것들이 준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랙티스라고 해서 본문의 문제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정답도 기록돼 있어요. 해설지는 어디 있나요?
해설을 다 듣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다 풀어 드릴 겁니다. 단 한 문제도 교재에 있는 문제를 넘어가지 않고 교재에 있는 모든 문항을 제가 다 풀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수업 들으시면서 정리하고 정답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문제들이 실전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좀 여백이 좀 많을 텐데 제가 풀어드리면 여기에 여러분들 필기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대한 해설은요, 뒤에 해설지에 자세한 해설이 있을 겁니다. 자세한 해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양한 해설도 보여드릴게요. 어떤 문제를 푸는 수학적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거를 해설지에서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적으로 강의에서 문제 푸는 방법은 해설지의 방법과 또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이 또 제 풀이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벌써 풀이가 한 3, 4개, 4, 5개 될 거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 골라보세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어떤 게 내가 직접적으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풀이인지를 보세요. 그것들을 선별하고 그것들을 내 걸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실전적인 공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호가 117번이네요. 그럼 뭐 대략적으로 예상이 들죠? 아, 이 안에 교재 문제가 최소한 100문제 넘구나. 이거 근데 연립방 정식이니까 중간일걸? 뒤에 이거 일과일걸? 그럼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알 수 있으니까 다른 교재, 부교재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요 공동사 원투 교재만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도 내신 및 수능에 충분한 대비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그것도 막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문제만 있지 않아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난이도별로 쭉 여러 가지를 좀 담아놨으니까 이 책 한 권을 끝내겠다라는 마음가짐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용적이고 편리한 교재 구성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수학 교재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교재들이 되게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잘 교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 실물로 교재 보시면 알 거예요. 단지 예쁘다가 아니라 진짜 편리하구나. 나 이런 기능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있구나. 나중에 보면 야, 이런 것까지 넣었어? 나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 진짜 편한데? 라는 것들을 곳곳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뭐 자랑이지만 몇 개 보여드리면 프랙티스 있는데 이 빠른 정답도 밑에 있어요. 강의 다 해결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먼저 풀고 빠르게 정답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실전 문제는 그냥 쭉 있잖아요. 쭉 있는데 여기에 색인까지 달아놨어요. 그래서 문항들을 쭉 보면 저희 강의에 토픽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문항이 어떤 토픽하고 연결되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안 풀리면 내가 어디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다시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적어드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픽 2라고 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앞에 내용의 토픽 2에 관련된 문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힌트를 막 달아드리려고 했어요.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이런 거 도움을 좀 받아봐 라고 좀 하려다가 그거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 풀려다 이게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푼 다음에 본인이 풀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힌트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건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색인이 있으니까 안 풀리면 그냥 바로 답지 보시고 바로 해설 강의 듣지 마시고 여기에 대응되는 개념을 다시 한번 펴보시고 맞아,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아직 못 쓰고 있네 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교재를 구성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정답이 교재 뒷부분의 날개 부분,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아마 제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해설지가 분권되는 책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당연히 하려고 했는데 이 분권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잘못하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게시판이나 고객센터에 문의가 폭증합니다. 공통수학 원 교재 사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해설지 잃어버렸어요. 해설지 어떻게 PDF로 좀 보내줘요. 나 해설지만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로는 해설지가 분권이 되면 해설지를 이렇게 분권시킨 다음에 두 개를 같이 펴놓습니다. 문제 풀 때. 자기 문제 열고 해설지 열고 이렇게 해요. 눈으로 하는 수학 공부는 최악입니다. 손이 나가야 돼요. 근데 해설지가 뒤에 바로 뜯어져서 분리시킬 수 있다면 그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분권했을 때 편리한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매칭을 시켜보니까 결국은 해설지를 분리하고 싶은 거는 내가 문제를 푼 다음에 답을 뒤적거리지 않고 싶은 거잖아요. 뒤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답이. 그래서 뒤에 빠른 정답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해설지 바로 보지 마시고 날개 열어서 문제 쭉 푼 다음에 답만 확인하세요, 일단. 그래서 이제 틀리거나 정말 몰랐던 것들은 해설지 펴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해설지가 필요 없기도 하거든요, 제 교재는. 왜냐하면 모든 교재 안에 있는 문제를 제가 다 푸니까요. 강의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해설지가 글자로 있는 게 좋으니 해설지는 자세하게 뒤에 다 실어놨으니까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고, 정답은 빠른 정답으로만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고 여러분들 불편함 없이 실용적으로 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번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 수학이 그래요. 수학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고등수학이라고 했죠. 그럼 고등수학을 배우기 전에 중등수학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 중학교 때 수학을 아셔야 돼요. 중학교 때 수학을 배우려면 초등수학을 아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교과서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인정합니다, 교과서는. 예전에 학습한 거와 같이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운 거에 따라서 라고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네, 그렇긴 해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의 공부를 하기 전에 허들을 딱 거는 겁니다. 허들을 걸었는지 여러분들이 걸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뭔가 삐그덕거리게 돼요. 자, 시작합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멀어지죠. 왜?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책을 뒤져야 되고 중학교 때 내용을 다시 공부하려고 하며, 심지어 너무 먼 얘기인 초등학교 수학은 어떡할 겁니까? 누구 거 찾을 건데요? 어느 책 찾을 건데요?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집에 있어? 그거 다 또 팔아먹었잖아 또. 그래서 이 교재에 그냥 다 담았습니다, 그냥. 어떤 책을 다시 보지 않도록 중학교 때, 심지어 여러분 자존심 상할까봐 여기 초등수학은 안 썼는데 중등수학 리마인드, 중등수학 기억이 안 나? 사실 앞에서 하고 싶었던 건 과로, 초등수학도 기억 안 나지.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담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담는 방법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용, 초등학교 내용도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차이점이 좀 보이십니까? 보통은 어떤 교재가 친절해서 중등수학이나 초등수학을 다시 한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약간 이렇게 박스로,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심지어 교과서도 그렇게 해요. 교과서도 너무 옛날 내용인데 모를 것 같으면 박스 정도 줍니다. 이런 거 있었지요? 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본문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공통수학원 공통수학 2를 그냥 공부하는 것처럼 중등수학, 초등수학도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중학교 때 내용이야, 이게 초등학교 때 내용이니까 니네가 했어야지 라고 여러분들 자존심을 안 건들게요. 그냥 본문에 넣어서 이게 지금 고등수학 내용인지 중학교 내용인지 초등학교 내용인지 그냥 모르게 그냥 공부하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문자를 포함한 식의 계산에서 다음의 규칙에 따라 식을 간단히 나타낸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수업한다고요. 2 곱하기 a를 2a라고 쓴다 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중등수학 안 까먹었는데요. 다 아는데요.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공통수학 1을 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제가 다 조절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지금 까먹을 것 같은지, 까먹었을 건지, 여기가 어떻게 더 힘든 건지 알지만 이게 공통수학 1, 2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그 부분에서 제가 다 선별하고 제가 다 풍부하게 교재에 담아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어디를 내가 알아야 되는지가, 그런 걸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1강부터 쭉 들으시고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중등수학을 잘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을 할 때는 좀 쉬울 거예요. 맞아, 저거였지. 그 다음에 중등수학이 좀 힘들고 많이 까먹고 했더라도 그래, 맞아, 뭔가 있었어 정도? 어디서 처음 들어본 건 같은데 이거 한 번도 안 한 것 같진 않은데 여도 돼요. 왜? 다 설명해 드린다니까요.
아주 자세하고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교재에 다 담아놨으니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1강부터 쭉 들으시면 정말로 뭐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는 정도의 머리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게 다 여러분들 다시 이제는 다시 되돌려서 다시 공부하지 않게 처음 시작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지 자꾸 가다가 뭐였지 하고 뒤돌아보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전적 사고방식의 전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노티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이런 거라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냥 수학 잘하는 오빠가 좀 불편해 오빠는? 수학 잘하는 사람이 그냥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 너 자꾸 이렇게 해서 실수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교재의 노티스 부분에 많이 담아놨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거를 바꾸어도 성립한다. A보다는 이게 B로 해석할 때가 더 좋다. 암기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팁을 소개한다.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더 깔끔하지 않냐. 양수로 맞춰두는 것이 선행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풀어보자. 이게 깔끔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때요? 그냥 일반적인 교과서 표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한다는 그런 말투잖아요. 야 이것보단 이게 더 좋잖아. 야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야 이공식 너 외워야 돼. 네 알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외우면 더 편리해. 더 좋아. 선생님이 볼 때는 이게 더 편하던데? 라는 것들을 교재 곳곳에 남겨놨어요. 수업도 물론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복습할 때 또는 예습할 때도 이런 것들을 익혀놓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좀 쉽게 여러분들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걸 교재 전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의 컨셉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읽어볼 때도 되게 그냥 소설책 읽듯이 술술 넘어갈 거예요. 원래 수학책 여러분들 소설책처럼 만화책처럼 읽지 못하잖아요. 한 줄 한 줄 안 넘어가잖아요. 한 페이지 읽는데 막 1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러지 않게 그래 이런 말이구나. 이게 더 좋네 라고 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강의도 그렇게 연결할 테니까 이제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념을 배웠다면 문제가 풀려야 되지 않냐고. 아니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풀었다면 점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공부를 했다가 아니라 그래 내가 공부를 했으니 나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내가 예전에 틀렸던 문항이 이제 수업 듣고 교재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풀리더라. 내 점수는 항상 이 정도였는데 어떤 과목을 공부해 보니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 그 강의 듣고 나니까 내 점수가 오르더라 라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책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실전적 사고방식의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실전 개념, 심화 개념, 뭐 고급 개념을 배운다는 게 아니라 결국 배웠다면 문제를 풀어야 하고 문제가 풀려야 하고 점수가 올라야 하고 그것을 원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교재와 강의도 다분히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면 문제가 풀려야 한다. 문제가 풀린다면 점수는 오를 것이다. 라는 어떤 목표를 선명하게 가져가고 그 목표를 위해서 강의를, 교재를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첫 수학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쭉 그렇게 들으면서 오 그래 맞아 저거야 이 강의야 이 강사야 그래서 언제 해요? 언제 나오는데요? 궁금할 것 같아서 공통수학수학원은 7월 3일 날 오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OT를 듣는 시점이 아마 7월 4일, 5일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벌써 교재는 다 나왔고 벌써 강의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너희보다 내가 빨라. 그러니까 좀 따라와. 내가 찍어 놓으면 좀 들어야 된다고. 나중에 들어야지. 좀 완강되면 해야지. 완강 됐는데 난 언제 하지? 라고 하지 말고 나오는 족족 여러분들 바로 처리하세요. 공통수학 수학 2도 있는데요. 공통수학 2도 있는데 저는 공통수학 2를 먼저 할래요. 저는 대수를 먼저 할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나왔잖아요. 나름 교육학의 전공자인데요. 교과서는요
순서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공통수학 1, 2를 수학 2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배우는 영역이 좀 다르니까. 근데 수학 2를 하다 보면 수학 1의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순서대로 하세요. 그래서 공통수학 1을 하시고, 공통수학 1도 새로운 단원, 새롭게 만들어진 게 행렬인데요. 오, 행렬이 새롭게 나왔대. 행렬 먼저 하자. 원래 신상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하세요. 그래서 1강부터 차분히 공통수학 1을 하고, 그 다음 공통수학 1을 완강한 다음에 공통수학 2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공통수학 2를 먼저 하고 싶다. 나는 공통수학 1을 예전에 언젠간 해봤다. 또 언젠간 해볼 수 있을까요? 교육과정이 지금 나왔는데요. 그럼 옛날 수학 상하로 했다는 얘기 같은데, 제대로 한번 다시 하시고, 수학 2도 그 다음에 하는 게 맞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이 간격을 한 달 내로 제가 줄여서 공통수학 2를 7월 31일, 제가 볼 때 조금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늦어지지 않습니다. 좀 빨라질 수도 있게 여러분들 학습에 차질 없이, 또는 많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통수학 수학 1, 2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오픈할 테니, 일단 수학 1 계속 잘 하고 계시다가 공통수학 2 나오면 병행하던, 아니면 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전히 공통수학 1을 다 끝내고 수학 2를 하는 게 더 좋긴 한데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의 학습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수학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를 드리면 될까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첫 수학을 모든 교재부터 강의 스타일, 심지어 제 얼굴, 제 옷, 뭐 특별한 뭐 수술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바꾸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또 신선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출발이거든. 니네 이제 고생 열렸다. 이제 고등학교 수학 해야 된다. 대학 가야지. 응? 그러려면 언제나 모든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첫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순간의 선택이 어쩌면 많은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오랜 기간, 누구보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던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처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끝까지 우리 완강하고 공통수학 1, 2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이 OT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얼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OT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그 결심, 처음 하게 시작하는 그 첫 마음가짐이 완강했을 때 끝까지 잘 유지됐는가.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과목을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굳게 갖고 있는 지금 이 결심이 끝까지 쭉 유지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교재 집회를 하고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모든 걸 저한테 맡기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 거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지와, 이 OT 들었으니까 성공 시간 30분 확보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다라는 나약한 마음 먹지 말고, 바로 1강 지금 다 오픈돼 있잖아요. 1강 딱 클릭해서 나 공부하겠다, 나 곱셈교 어떻게 생략하는지부터 보겠다 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만 갖추고 있다면 저하고 함께 시너지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다 얻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수학을 함께하는 정성모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수학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강의 1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